전일 미국 10년물 금리가 일단 3%의 바닥을 일단 추격을 하면서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혼조세에 왔고 그리고 달러는 일단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일단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체가 전일 장중 2.996%까지 일단 오르면서 약 3% 가까이 일단 바짝 다가섰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달러는 미국 국채 금리 오름세에 또 상승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달러화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90선을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달러는 급등을 하고 반면에 유로화는 지금 추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달러 엔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금 환율이 좀 요동치고 있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일단 뉴욕 외환시장에 따르면요. 이날 일단 주요 6개국 일단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수준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일단 90.95로서 일단은 직전 거래일보다 0.64% 정도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써 일단 달러 인덱스는 5거래일 연속 일단 계속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1월 중순 이후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한때 2.95%까지 일단은 솟구치면서 미국의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일단 가속화 전망을 하면서 달러화 가치를 일단 끌어올렸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로는요, 유로존의 경제 전망이 좀 악화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블룸버그 IHS 마켓의 일단 전문가의 말을 이용해 보자면요, 유럽 성장 모멘텀이 일단 약화될 조짐이 일단은 보인다라는 소식을 일단 전했습니다. 또한 IHS 마켓 조사에서 일단 발표한 유로존의 4월 종합구매관리자 지수 PMI죠. 일단 전월과 같은 55.2에 머무르면서 경기가 일단 더 이상 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음을 일단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유로 대비해서 일단 또 달러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 일단 구로다 일본은 총재가 일본은 아직도 강력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면 향후 5년 내에 일단 통화 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일단 강조한 것 등이 일단 달러 대비 유로 및 엔화 가치 등을 일단 추락시킨 것도 이날 3대 요인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사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국제유가 관련된 뉴스네요. 뉴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강한 유가가 일단 강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이제 좀 급등세가 좀 더 나오면서 일단 70달러도 이제 육박할 것이냐 좀 이런 것에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요. 국제유가 일단 급등세가 주춤을 하면서 이러한 석유 장관이 지금 이러한 식으로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좀 상승폭을 좀 제한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유가를 좀 상승시키거나 좀 저항하는 그런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국제유가를 일단 상승하는 요인들과 그리고 또는 이제 좀 하방 압력을 주는 이런 요인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국제유가를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는요. 저는 일단 아까 전에 이슈에서도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석유 장관이죠. 이란의 석유 장관이 국제유가가 일단 더 오를 경우 원유 감산 조치가 일단 연장이 불필요할 것이라고 일단 밝힌 점과 그리고 직전 거래일이죠.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펙의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일단 경고한 점 등이 유가의 좀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중동 정세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요. 어제 예멘 반군 정치 지도자죠. 살레 알리 알사메드가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공습을 일단 사명하는 소식 등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승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또한 이날에도 미국 채권왕 건들락이 에너지주에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등 유가 상승에 일단 배팅이 지속되고 있는 점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승 요인으로 또 작용을 했고요. 러시아와 사우디 등이 감산 기한 추가 연장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6월 오펙에서는 추가적으로 감산 연장을 계속 하겠다는 이러한 입장 표명 자체가 상승세의 요인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오펙 비난 발언을 해가지고 유가 상승폭 제한 요인을 작용한 것은 우리 글로벌 이슈 월요일에도 좀 짚어드렸는데요. 유가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오늘 가이드라인은 내가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고 해야 된다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 이 말은 약간 우리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약간 구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멘토님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현민 멘토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종목상담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일단 계속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때 일단 투자자들이 많이 범할 수 있는, 많이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을 일단 가이드라인을 계속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단 주변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정확하게 내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무엇에 투자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정도인지 알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양봉과 음봉도 모르시는 분인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일단 내 자산이 어디다 투입되는지 또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의 내가 내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는 어디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떤 것인지 최소한의 것은 최대한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의미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잘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전일장에 어떻게 또 매매를 하셨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유로 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시장 자체도 조금 지금 약세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달러 강세를 보면서 유로 FX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일단 봐보자면요. 전일 유로 FX는 일단 지난주 드라기 총재의 유로화 강세에 대한 우려로 일단 달러 강세에 일단 보이던 모습을 접고 이제 하락 마감을 계속 보였습니다. 네, 드라기 총재는 지난주 금요일 현재 유로존 경제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일단 내려온 것으로 보이지만은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최근에 부진했던 유로존의 일단 물가 지표의 성장 모멘텀이 우려가 일단 증가가 되면서요. 네, 지금 유로화에 일단 하락 영향을 일단 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유로 FX의 경우에는 지금 강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제가 이런 모습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래쪽에 하단 라인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세를 조금 더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지금 반등을 했으면 1.22580 라인까지는 일단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은 금일 같은 경우는 시가하고 고가 라인 자체가 일단은 쉽게 갱신하지 않는 한 위쪽에서 최근 눌림 매도 진입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러한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일의 경우에는 어제 69달러까지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최근 70달러까지 조금 육박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70달러까지는 좀 육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유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의 경우에는요, 추가적으로 지금 일단은 아시아장에서는 쉽게 69달러 전일 고점을 일단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가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70달러를 쉽게 갱신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먼저 미국 국채 금리가 일단 2014년 초 이후 처음으로 일단 3% 정도 일단은 진입을 앞두고 달러 엔 등 이제 주로 통화 대비 일단 좀 강세를 또 보였었는데 또한 유가 하락 자체도 어제 이러한 석유 장관이 일단 상승세가 지속 유지된다면은 일단 추가 감산 합의 연장이 불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또 보였습니다. 또한 어제 예멘 반군 후티 지도자죠. 사우디 공습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급등에 따라 다시 한번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시아장에서 큰 흐름 자체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요. 다시 한번 반등했었을 때 68.93가 그리고 위쪽인 68.95 라인에서 저항받았었을 때 매도 대응으로서 지금 오늘 당일 고가 69.09 라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너진다 했을 때 5일의 경우에는 약 100에서 120픽 정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68.00 라인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으며 다만 68.00 라인까지 안 내리면서 오늘 아래쪽에서 바닥을 잡아준다고 했었을 때는요. 그 위쪽으로 일단 69달러 위쪽으로까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68.65 라인이면은 69.65 라인까지도 아래쪽으로부터 100픽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도 전일 일단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의 골드는 좀 하락세 자체를 나타내는데요. 골드의 경우에는 지금 1322라인대가 일단 강한 지지라인대입니다. 강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라인대를 쉽게 4월 6일 1322라인대를 쉽게 무너뜨리지는 못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이 충분히 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금일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요. 지금 아시아장에서는 다시 한번 지금 5분 봉상으로 보고 있는데 매수세를 보이다 지금 다시 한번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23.8이 전일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면 1322라인까지 일단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라인 자체가 안 무너진다 했었군요. 다시 한번 지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저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매수세를 보일 때는 매수 대응을 일단은 시가 라인 자체를 안착하고 나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가 라인 1326라인대 무너지기 올라타기 전까지는 매도로서 조금 더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장에서는 큰 흐름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 이제 달러 강세 대비 등으로 일단 지난 1, 2월 그리고 3월 초의 모습을 좀 비슷하게 다시 한번 하락세를 좀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6,600에 이 17라인까지 어제 전일 좀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아시아장에서 일단 큰 흐름 자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장에서 다시 한번 전거래 저가 라인들, 최대한 아래쪽에서 지지 라인들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라인대에서만 지지받아준다면 위쪽으로는 전거래 시가 라인 부분이 6,705라인과 그리고 6,727라인까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6,727라인과 지금 아래쪽으로는 6,500, 즉 90라인에서 조금 제한된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의 영향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좀 많이 나타냈던 부분, 다만 유가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상승을 보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현민 멘토님과 자세하게 해외 선물 상품들 모두 짚어봤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